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규모를 갖추면 성공은 찾아온다. 예,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성공은 찾아온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규모를 갖추면 성공은 찾아온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이 다윗은 규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공이 찾아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전부 성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규모를 갖추고 있었더니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유대인과의 전쟁으로 서로 심부름을 가는데 거기서 이 전쟁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어르고 나와봐라 하면서 막 그냥 공격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규모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은 두려움이고 염려지만은 규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성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이제 2월달과 3월달에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성공이 오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날의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한참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거든요. 정부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인수위가 일꾼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꾼들을 뽑을 때 이제 실력 위주로 여러 가지 정부의 새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준비된 사람은 뽑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뽑히지 않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총리로 임명된 총리로 아직 임명 안 됐지만 임명될 것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이름이 이제 한덕수란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73세인데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하지만은 시기적절하게 이 사람이 지금 총리로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경제부총리로. 근데 그 사람은 왜 될 수밖에 없냐면은 꼭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수위로 몇 명이 지금 2명인가 3명을 뽑아놨거든요. 근데 꼭 된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걸 왜 염두에 두냐면은 이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경제부총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무현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주미 대사를 했었어요. 미국 대사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호남 출신입니다. 지금 야당 대 민주당이 170몇 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통과를 못 시킬 수 있거든요. 국무총리 인준을 안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치가 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과의 지금 안보도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모든 미국과의 관계, 경제 살리기, 안보 또 지금 윤석열 씨는 그 당선자는 경험이 약간 정치적인 정부 행정적인 그런 건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경륜으로 이제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협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맞아 떨어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드림팀을 만들 때 약간 나이가 든 사람, 경륜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이 사람이 딱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마다 준비가 된 사람, 그릇이 맞는 사람들은 가만히 집에 있어도 쫓아가서 좀 오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오늘 새로운 일꾼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성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규모를 잘 갖춰서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길에 수많은 기회들이 성공으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규모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네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첫째로 정시 기도의 규모예요. 정시 기도의 규모. 여러분 정시 기도란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정시 기도는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러면 뭐가 기도할 때 성공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깊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기도를 통해 깊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요, 깊은 기도를 하면은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한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일교라는 원리 강론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볼 때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깊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의 계시록을 그렇게 깊이 말할 수가 없어요. 틀리게 말했어도 자기 식대로 했어도 어쨌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깊은 어떤 거를 한 겁니다. 물론 박태선 밑에서 거기서 많은 거를 배워오면서 나름대로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모든 이 발명품들 있잖아요. 이 발명품들은 누군가가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 마이크도 그렇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먼 거리 지금 우리가 같이 멀리서도 통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무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폰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헌히 한번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새를 보고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날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라이트 형제가 생각한 것이 발전돼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연결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깊이 생각할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것이 따라서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정시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어느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놀라운 성공의 이 규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깊은 생각.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무엇을 봤냐면은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봤었어요. 혹시 우리 제 또래 봤는지 모르겠네. 막 그때 그게요 30년 전이에요. 근데 누가 그 만화책에서 만화책을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니에요. 만화책을 쓰는 사람의 이야기는 누군가 상상해서 쓴 거거든요. 그때 이러세요. 아톰이라는 꼬마가 하늘을 날아요. 이렇게 쭉 뻗고. 이거 봤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안 이어진 것 같죠. 근데 오늘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늘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능하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로봇도 추진기를 달아가지고 좀 무겁긴 하지만은 좀 비싸기도 하고 온몸이 칸다해서 그렇지 발전기 추진기를 연료를 갖다가 지금 지금 반도체 기술 같은 거잖아요. 집약된 거 조그만 어떤 물고에다가 가볍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개발한 몸에 달면은요 추진시키면 되는 거예요. 엉덩이 불에 안 타야 되겠지. 뭔가 가스가 안 타게 해서 추진력으로 날아가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옷을 하나 입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요 이 택시가 그렇죠. 택시가 지금 실제로 그건 개발됐어요. 택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상이 아니라 누군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만 된다면요 떼도 볼 거예요. 다 한번 옷을 입고서 날아가 봐봐. 원래 이렇게 한번 뭐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지금도 택시 이게 조그만 어떤 이 비행기처럼 이렇게 캡슐처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미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있으면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 쪽에 택시로 지금 공중을 날아가지고 멀리 가는 거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모든 4차 산업의 전기 배터리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누군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한 사람이 특허를 낼 것이고 물론 그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바뀌겠죠. 거기 운전면허도 따야 되죠. 비행기 운전사도 따야 되겠죠. 항공 공항에 공중에 어떤 도로가 하면 뚫리겠죠. 여러 가지 연결고리 기착지도 생기겠죠. 중간에 비행기도 모두 전기 배터리 충전되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또 충돌도 일어나니까 도로교통 또 항공 도로교통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가산업도 생길 것이고 어떤 간에 여러분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규모가 뭐냐면 이 정시 기도의 규모 이것을 갖추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도 조금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백하지만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 지금 꾸려나가는 이 교회의 어떤 전략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션원 같은 것도 1대1 같은 것도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을 따라서 거기 단계에 따라서 훈련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 1대1 책도요. 이것도 깊은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 한 20번 정도 이상은 바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A4 용지로 썼다가 2번 바꿨다 3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서재에는요. 그 1대1 교재를 책 만들기 전에 A4 용지로 호치기 찍어가지고 이걸 몇 번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있다가 바꿔가지고 결국 책을 만듭니다. 지금도 또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보다가 조금 더 바꿀까 하다가 내버려두고 있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예비 목자학교도 그렇고 전지학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소책자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깊은 어떤 그 뭐랄까 영적으로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머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게 뇌가 끊어지는 건데. 근데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기도란 뭐냐면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100천만 성교 비전도 이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끔 말하는 어떤 전략과 이런 많은 것들이 많은 그 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늘 틈틈이 시간표를 다 보고 있습니다. 뭘 해서 시작을 할까? 어떻게 될까? 그다음 어떻게 될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앞으로 결국 키는 대안학교거든요. 대안학교를 지금 이제 법인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워낙 이게 좀 큰 거라 지금 그 진행을 가정 중에 있는데 법인도 없었다가 법인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안학교를 하면서 시작할 것이 제가 볼 때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오게 하려면은요 예능으로 가야 하는 거 같아요. 예능.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능에 대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능 학교로. 그래서 처음에 악기를 가르치는 실용음악 학교로 대안학교를 잡고 어떤 여러 가지 뮤지컬 또는 이렇게 보컬 팀을 만들어서 악기 실용음악 하는 거를 통해서 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영어나 중국어나 이걸 가르쳐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을 몇 사람을 세팅해가지고 전문가들부터 월급을 줘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재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를 완전히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좀 바꿀 게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도 디모데 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새벽 예배 드리니까는 거기를 의자를 나중에 음악학원을 하게 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의자를 뺐다가 접었다가 공간을 만들었다가 연극할 수 거기에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악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연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고 접는 의자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효용성 언제 할 것인지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속성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들은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정시 기도의 규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각 속에 모든 게 나오는군요. 기도가 생각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사람도 깊이 생각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그거는 결과가 안 좋죠. 흑암으로 가고 영적 문제가 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꼭 찾는데 이거는 그래야만이 나중에 깊은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기쁘지 하나님이 안 맞으면 실패하고 큰 영적 문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말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성공은 완성은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고 꼭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움직이고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편하니까는 뭔가 더 필요하고 좋은 거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는 많은 아이디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연성, 그리고 필연성이 있어야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고, 그래야만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도 지금 필요치 않은 거는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것과 필요성을 꼭 필요한 거를 찾아, 필요치 않은 거를 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거를 하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게끔 적용하고 움직이고 만나는 것은 또 주의 손이에요.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시기와 때가 준비가 돼 있어도 실력 갖춰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연결시키는 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정식기도를 통해서 깊은 준비들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 오늘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탁 터뜨리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것은 환경을 연구거나 만남을 주거나 사건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다윗이 무슨 골리앗을 처음부터 만나가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오늘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연히 한번 갔던 전쟁터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 골리앗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올장 열받아가지고 한번 전쟁 나갔다가 일약 그 나라의 차세대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뜬 거거든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깊은 생각과 규모를 갖추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규모가 뭐예요? 정시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게 규모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깊은 기도, 깊은 생각을 해봐라. 단순해. 하여튼 깊이 기도를 통해서 혼자 묵상하고 있어라. 혼자 사막에 가든지 혼자 아침에 나오든지 혼자 들판에 있든지 간에 상상을 하라. 깊은 그런 뭔가가 나온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시기도 사람. 이걸 한 사람은 성공입니다. 그 깊은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이 뭔가 작품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규모를 갖출 것은 반드시 꼭 할 것은 뭐냐면 시간 관리의 규모예요. 시간의 관리 규모.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죠. 그렇죠? 여의 땅하고 그렇죠? 그런데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결국은 5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 지났는데 인생의 모습이 바뀌죠. 그렇죠? 똑같이 같은 연령대야. 제가 이제 59년생이거든요. 똑같이 59년생인데 30년 후에 이치가 달라져 있어. 어떤 사람은 장관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직장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어. 이게 왜 그럴까? 물론 출발하는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똑같이 24시간 지났는데 결과는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뭐지? 왜 그러지?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갈 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어떤 일에 쓰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결과가 30년, 40년에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일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시급한 일과 지금 시급하지 않은 일의 우선순위, 또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과 지금 뛰어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대 전까지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그리고 30대 이후에 돈을 벌러 나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20대에 막 돈 벌러 가고 기초를 튼튼히 안 하게 되면 그 돈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짧게 뭔가 큰 나무가 안 돼가지고 큰 응답에 큰 그릇이 안 돼가지고 결국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 있어.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할 때, 그리고 지금 20대는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우고 하고 출전하지 말고 선수를 뛰지 말고 선수의 몸을 만드는 거, 그러고 나서 뛰는 거, 이게 훨씬 다른 거죠. 근데 어설프게 20대 막 돈 벌러 가가지고 그래서 당장 돈을 잡는 것 같지만 실력이 한계가 딸려가지고 오늘 30, 40대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 관리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1년, 월, 주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 사람은 사실 시간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시간에 컨트롤을 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내가 싫으면 안 해 이러잖아요. 그게 자유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티븐 코비 박사님에 대한 얘기는 알죠. 성공한 사람 일과의 습관. 그 사람의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평범한 사람은 당장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하고 있대. 당장 급한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누구한테 막 전화하는 거, 전화해서 뭐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잡다한 얘기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쓸데없는 회의들, 너무 회의를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예요. 회의, 쓸데없는 회의. 제가 볼 때도 우리 노회를 봐도 참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갔다 오면서도 좀 그래요. 별 안건도 없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다녀. 말꼬리 잡고 막 이거 저. 근데 결국은 하나야. 이번에도 지금 막 뭐 30분 동안은 뭐 토론하더라고. 근데 결국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지금 무슨 뭐 노회 무슨 뭐 누가 무슨 뭐 부노회장을 뭐 지금 누가 지원을 안 해가지고 뭐 그건데 결국은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안 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순서가 있니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저는 한마디로 하지만 참 지루하다 생각을 하고 그 훌륭한 좋은 시간을 갖다가 회의를 시간 갖다가 결론도 안 나는 얘기 가지고 그렇게 무슨 법이요 이게 이렇게 이거 옳지 않습니다. 바로 나고 아이고 내가 가서 징그러가지고 내가 보면은 비생산적인 게 많아. 그리고 전체를 봤어도 결국 그거예요. 뭐 목사 안수 주고 뭐 이사 가는 거 해주고 뭐 그건데 그 생각할 때 뭐 생산적인 게 없어 별로. 그래서 내가 별로 내가 이 노회에는 관심이 없고 해도 뭐 그런 거는 뭐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야 돼. 또 올해 또 뭘 시켜가지고 또 그냥 있어만 달라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나 안 간다고 이제 있어만 달래 목사님 버트만 주면 된다 가지고 알아서 버트만 줄게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참 비생산적이다. 중요치 않은 것에 온갖 시간을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중요치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은 정작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데 그걸 한대요.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당장 급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게 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기 이거래요. 뭐냐면 그게 독서하는 거. 책 읽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당장 급하지 않죠. 근데 그게 나중에 중요한 거라지. 또 운동하는 거. 조금 운동 안 하면 우리가 뭐 병 걸립니까? 응?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운동을 오늘도 하고 왔거든요. 내일 어제도 했고요. 요즘은 지나면 등산 갔다고 또 주일날에 축구를 해가지고 몸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안 쓰던 몸을 썼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 쓰던 걸 쓰니까는 약간 이제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 다리를 올렸더니 여기가 뻐근해가지고 이거 저하라 이거 가끔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또 나갔는데 지금 뭐 안 나가면 뭐 병 걸립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항상 생각해. 야 이게 내가 이거를 별로 급하지 않은데 이거를 할 때 내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었어도 다리 힘이 좋아가지고 걷는 건 지장 없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은요 다리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일단 걸어야 되고 잘 걷고도 뻣뻣하게 서야 되거든요. 다리가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고 쓰러지면 누워지면 병들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뻣뻣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리기나 이런 거는 뜀박질은 내가 봐도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뜀박질 하고 있냐? 다 젊은 사람 뛰고 있는데 보면 이거는 내 나이 때 뜀박질은 하는 별로 없는데 근데 뭐 간절히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를 하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덕이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뛰면서도 내가 70세까지도 뛰어야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90세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당장 급하지 않아 중요한 거. 어학 공부하는 거. 저는 어학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하도 어학에 내가 노트가 나가지고 아예 그냥 통역하고 살지. 막 조금 중국어, 일본어 하다가 또 일본어도 코로나 때 못 가가지고 또 지금 중간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한참 학원도 다녔거든요. 일본어 학원을. 근데 또 일본 안 가니까 또 이걸 내가 배워서 뭐 하지?
이거 언제 배워가지고 내가 일본어 통역을 하겠어? 에이, 그냥 통역 쓰지 내가 뭐 일본어 하겠냐. 중국어도 좀 하려다가 아이고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안 하는데 어쨌거나 젊은 사람들은 해야 돼. 어쨌거나 우리는 다 끝났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걸 하고 있다. 독서, 운동, 어학 이런 거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거 당장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간관계를 잘하면 오늘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관리 중에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레토의 법칙. 아마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의 법칙을 알 거예요.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20%의 사람이 몇천 명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는데 매출의 80%를 20%의 사람이 구매를 해서 80%의 매출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20%의 사람이 매출의 80%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20%의 소수에게 집중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80%가 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 시간 관리. 중요한 일에 20%를 VIP 중요한 거를 투자하면 연속으로 80%가 잉여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올해도 중요한 걸 하면 우리는 80%이고 오는 건데 쓰잘데없는 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쓸데없는 게 뭐가 있을까? 다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를 많이 하고 있으면 오늘날 그 쓰는 우리의 그 80%가 어떤 70% 50%가 중요하지 않은 50%가 결과물은 10% 20%가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큰나무교회가 오늘 정말 중요한 제자 훈련, 말씀 공부를 그 중요한 사람을 쓰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20%를 쓴다면은 우리는 그 결과가 80%의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뭘 찾아야 됩니까? 교회든 목회든 여러분의 일든 간에 미래든 간에 정말 인생든 간에 중요한 20%를 찾아서 해야. 그래 여러분이 그 20%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80%라는 매출을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 파레토라는 이슬람 경제학과 연구한 것은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은 지금도 경제학에 통용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면은 시간이 가도 별 것도 결과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를 찾아서 하라. 그러면 결과가 80%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80이 160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시너지 효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항상 올해도 중요한 걸 해야지. 그런 교회는 더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많은 결과가 오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 어디가 쓸데없는 게 뭐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 어떤 게 쓸데없는 걸까요? 비생산적인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래 항상 목회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한 20%가 뭘까 할 때 결국은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 20%입니다. 결국 우리 큰나무교회에 똑같이 어떤 이 정항동에 출발했는데 우리는 20%의 투자를 했어요. 제자 훈련. 근데 그들은 20% 안 했어요. 그들은 다른 거 했어요. 다른 거. 어서는 정치에 들어갔어요. 정치 잘해요 지금. 근데 결과가 없어요. 회장도 하고 다 했지만 없고요. 또 어떤 다른 놀러 가고 무슨 행사하고 무슨 어디 가고 운동 경기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족구하고 족구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 전부 다 모이면 거기 시간을 써요. 근데 저는 그런데 안 가고 제자 훈련 책 쓰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렇고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쓰잘데없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를 찾아서 하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될까 하냐면 경제 관리의 규모가 있어야 돼. 경제는 반드시 필요하죠. 물질이 있어야 일을 하고 건물도 사고 우리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구청장 이게 지정기금 좀 자체가 되면은요. 대번 교수들을 인재를 갖다가 영입을 할 생각이거든요. 가장 아까 말한 것처럼 예능에 대한 거를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간판으로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능을 하면은 일단 청소년이 좋아합니다. 청소년 좋아해서 악기 공부하는 거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 가지고 국영수를 갖다 잡아내야지. 그럼 국영수를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영어도 완전히 회화하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해야 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아이들이 여기 나오고 공부를 하게 되면 완전히 어학의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리고 수학 뚫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탁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문나면 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만 딱 물고만 터지면은요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을 알겠죠. 그 다음에 애들이 일단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기숙사를 좀 만들어 놓고 애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숙사를 만들지 하고 장학금도 주면서 행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 과목을 키워가지고 스포츠도 키우고, 거기서 애들 스포츠, 태권도라든가 학기도라든가 이것도 좀 붙이고, 기타 여러 가지 악기 이런 것도 하고, 댄스 그룹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실용음악학원으로 가면서 국영수를 잡고, 그러면 조금 애들 학교 체제를 갖추면서 입학시키기 날이 오면은 검정고시 보고 확률이 학교 대학 입학률이 좋아질 때 소문이 나는 거죠. 자, 이래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스케줄은 다 아시겠죠. 뭐 카페 운동 이런 거 다 이제 장학 퀴즈 이런 거 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관리의 규모 중에 중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의 그 불일치를 잘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항상 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균형이 수입이 4고 지출이 6이 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야 돼요. 수입이 6이요 또는 5.5든지 간에 절대로 제로에서 수입이 깨지면 안 됩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 그러니까 덜 벌면은 덜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잉여가 남아야 돌아가야 돼. 그래 잉여가 쌓여서 이게 저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의 수입이 4고 지출이 6이 되면은요 점점 지나갈수록 줄어들고 없는 것도 바닥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항상 이걸 잘 균형을 가지고 경제의 흐름을 수입과 불일치 일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뭘 쓰냐면은요 여러 가지 가계부를 쓰라는 거고요. 이걸 보면서 지출과 수입의 현황을 보면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시대는요 지금 수입이 지금 많이 수입이 줄고 지출이 옛날처럼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걸 잘 보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긴축할 것인가 어떤 걸 줄일 것인가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거나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제로쯤에 저울질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방만하게 했다가 방심하고 딱 놓치겠다가 갑자기 어디서 쓸데없이 막 지출 나가면 나중에 확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은 교회든 사업이든 가게든 다 지금 소상공이든 간에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인건비 지출, 고정비에 대한 것이 가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는 무슨 뭐 월세가 많이 나간다든가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든가 인건비 많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히 사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번쯤 정해지면 고정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면은요 전부 코너에 있는 상가는 다 거의 문 닫을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딱 돌아봐도 코너에 있는 건 다 문 닫아요. 왜 코너는 다 월세가 비싸거든요. 보면 딱 몇 군데 많이 문 닫았어. 여기도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저기도 그 앞에 커피숍 거기도 보니까 코너에 그 뭐 문 닫은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코너는 월세가 비쌉니다. 빅마트에도 코너가 다 또 문 닫고 뭘 했지만은 또 그게 월세가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제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가한 욕심은 사탄의 틈탄 통로가 되어져서 범죄의 결과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되고 경제를 하려면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요동하고 물질이 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열린다가 대번 또 지금 뭔가 지금 집값이 약간 물건 내놨다가 도로 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뉴스에 들었어요. 어느 지역, 용산 지역은 또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원자에 대한 원자로에 대한 그런 걸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저축을 해서 하여튼 쓸 수 있는 종잣돈을 활용하는 종잣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종잣돈은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으면 그냥 쓰니까 어떤 뭐랄까요 비유동 자산을 갖고 예를 들어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든가 집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 또 그걸 쉽게 안 깨지니까는 그래서 돈을 갖다가 통장에 쓰면 무조건 쓰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축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잉여하시는 많이 부가가치가 나중에 재생산될 수 있는 것들 갖다가 투자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이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펀드든지 ETF든지 여러분이 부동산인지 집인지 상가지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이것이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요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규모가 뭐냐면 기능 관리의 규모를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기능 관리.
기능 관리가 두 가지는 여러분이 뭐냐면 학교에 대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공부, 기술에 대한 연마입니다. 학교 공부 관리를 잘 해야 돼. 학교를 잘 다녀야 됩니다. 학교도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옛날처럼 많이 깨졌죠. 꼭 학교 다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졸업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졸업장이 필요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졸업장 없이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원 자르고 박사를 땄다 해가지고 취직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약간 문제에서 돌아가신 넥슨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땄다가 그거 안 받고 그냥 창업해 버렸거든요. 여러 가지 CEO들이 그래서 학교 다 안 다니고 그냥 나거든요. 왜냐하면 꼭 학교 다니는 결과가 뭡니까? 그 졸업해가지고 무슨 뭐 교수 갈 거 아니면은 실용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학교의 유익권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대에는 학교를 나와야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야 되고 약사는 약대를 나와야 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다녀야 되고 검사가 되려면 옛날에는 그냥 사법고시 봤지만 지금은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다시 어떤 분은 또 일반 사실을 부활한다는 말이 있지만 어쨌거나 변호사, 법무사 되는 거는 변호사 법대를 공부를 하고 그 전문 직종을 다시 쳐서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학교를 나와야 하는 건 자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공부 머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 머리 없는 사람을 꼭 공부를 해서 성공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빨리 뭐랍니까? 학교 연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뭐 고졸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필요하고 어때는 기술 있으면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꼭 어느 회사에서 뭐 대조를 해야 뭐 쓴다. 물론 그건 회사가 있지. 기본적으로 그건 덕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전문성이 있다면은 그거 꼭 필요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고등학교 중퇴예요. 그건 강원도 춘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손정웅이라는 사람인데 명지대를 졸업했고, 이 사람은 군대 상무에서 축구를 하다가 현대로 들어갔는데 좀 선수 생활하다가 많이 발탁이 안 되고 그다가 나중에 외국 유학을 다니면서 유소년 축구, 스페인 이런 포르투갈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유소년 축구를 경험하고 조금 코치도 했었대요. 춘천 UFC 애들, 꼬맹이들 가르치는 코치 됐는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가르친 거죠. 그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축구만 가르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기초 실력을 많이 쌓다가 보니까 선수를 안 출전하시고 그냥 오직 체력 훈련 그리고 볼 다루는 거를 뭐 한 발만 들고서 공만 다니고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 또 다른 발 가지고 도는 거 이래가지고 엄청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조금 이제 유소년을 발탁해가지고 독일 분데스기로 발탁돼서 갔는데 결국은 학교를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바로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손흥민은. 근데 지금 그 졸업도 못했다고가 뭐 학교에 뭐 미달됐다 가지고 우습게 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 결국 전문성 있으면 학교 관계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래요. 저도 지금 그래요. 꼭 애들 갖다가 꼭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여호사나 에스더나 이런 애들 보면은 검정고시 보는 것도 파격적입니다. 학교 뭐 다니면 좋죠. 그건 기본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면 빨리 제 생각은 빨리 검정고시 보고 그냥 누구 빨리 어학이나 하자. 중간에 돈만 있으면 우리가 기회만 되면은 나머지 빈 시간 갖다가 어학 훈련하고 다른 기술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 우리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한 학기인가 다니다가 그러는데 꼭 졸업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걔가 좋아하는 기술 있으면 어차피 대학원을 거쳤으니까 기술 배우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을 맞는 거에 대해야 돼. 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깊이 안 들어서 그렇지 저 사람은 어떤 머리를 쓰는 직업하면 안 되는데 난 생각을 해요. 상담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직업이 있는데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닌데 내가 볼 때 그거 하는 거는 이건 전문 직종이고 머리 쓰는 직업이고 사람 상대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기술로서 살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자가 될 사람이 있고 중간 관리자가 될 사람이 있고 전략이 있어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여러분 CEO가 될 사람도 있는데 머리 쓰는 직업을 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 못 쓴 사람들은 그냥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그 사람이 맞는 거를 세팅하지 않으면 오늘날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라.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친구들도 관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는. 그러나 꼭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이 만약에 기술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기술 쪽으로 가서 탁월하게 해버려라 이거지. 그러면 그걸 파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이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열리는 가슴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본질이고 현장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양하게 학교의 대를 파괴하고 여러분이 가감하게 자기 실력을 키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이미 외국은 그러고 있거든요.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했거든요. 예능, 스포츠, 자기 좋아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꼭 학교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줄 서서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야만이 출세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지. 우리 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규모가 있는 자는 실력이 있고 그릇을 갖추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들이고 또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갖추고 있으면 오늘날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들이고 만나게 되고 성공의 전부 모든 것이 문제가 성공의 기회가 됩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삼고초려, 이게 뭘까요? 삼고초려는 3번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초는 풀을 말해요. 풀. 려는 초막입니다. 초막집에 살고 있는 제갈공명을 유비가 찾아간 거예요. 이걸 3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모셔온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유비라는 사람은 삼국지에서 오면 유비는 전쟁에서 맨날 져요. 덕망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래서 덕망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이 많이 꼬였어요. 뭐 장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껐는데 무슨 싸웠다가 깨지네. 왜 깨지냐면요, 전략이 없는 거야. 전략이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안 되는 거야. 전략이 없어서 깨져. 그래가지고 전쟁에 지면서 오늘날 생각을 해요. 누구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소개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찾아가 보라.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간 것이 제갈공명입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초막집에 살고 있어요. 어느 강가에 옆에서. 가지고 3번 찾아가가지고 우리 지금 너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군사로 모시는 거죠. 그게 유명한 삼고초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갈공명이 가만히 초에 묻혀있는데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그가 뛰어난 실력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소개받아가지고 그분을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삼국지에서 유비가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삼고초려, 누가 와서 좀 나 좀 도와주시고 우리 회사에 좀 와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규모? 시간의 정식이 기도의 깊은 기도의 비밀을 규모. 그 다음에 뭔가 시간 관리의 규모. 3번째, 정제 관리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기능 관리. 특히 기능을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 회사에 좀 와주세요. 내가 1년에 한 달에 연봉 10억을 드릴게 라는 시기가 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성공은 찾아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나의 입장에서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관리를 준비하게 하시옵고, 경제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깊은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아버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라 성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04장입니다.